쌍방 대리 금지와 그 위반의 효력에 관한 사례입니다. 먼저 사실관계입니다. 갑과 을은 형제입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다툼이 생기자 갑은 을을 상대로 제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갑과 을은 모두 미성년자인데 그들의 어머니인 A가 갑과 을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양쪽 모두를 대리해 위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없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갑과 을을 대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A가 위 소송에서 양쪽을 대리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또 묻고 있습니다. 설문 2번입니다. 갑 회사는 을을 상대로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형사 고소하고, 이에 검사가 이를 이유로 공소 제기하자 을은 B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B는 을을 위해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 변호사는 갑의 수임을 받고 동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임하고 제소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당사자 사이에서 이의가 없었는데 을이 상고하면서 변호사 A는 쌍방대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임을 이유로 상고 이유로 들었습니다. 상고심은 상고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먼저 첫 번째로 설문 1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논점을 정리해보면 법정 대리인 경우는 대부분 실체법이 쌍방 대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행위에서도 쌍방 대리인은 금지되는데요. 이때 당사자를 대리할 자가 없으면 소송상 특별 대리인 선임이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소송상 특별 대리인 선임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면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 등에서 소소법원에 특별 대리인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송 무능력자 측이나 그 상대방에게 권리 행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인데요. 이에는 요건이 따릅니다. 대리인이 없는 경우란 친권자나 후견인 모두 없는 것을 뜻하고,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법률상 장애 또는 사실상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법정 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의 경우는 개정법이 제한 능력자 보호를 위해 추가한 것인데요. 절차 지연으로 손해를 볼 염려가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에는 절차와 심판이 존재하는데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의 친족, 이해관계인, 대리권 없는 성년 후견인, 대리권 없는 한정 후견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검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 대리인의 선임, 해임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문을 해결해보면 어머니 A가 갑과 을 양쪽 모두를 대리할 수 없으므로 갑, 을 중 어느 일방의 특별 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됩니다. 쌍방 대리 행위는 무권 대리로 취급되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 추인권자가 추인하지 않으면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판결은 무권 대리를 간과한 위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설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논점을 정리해보면 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해 직무를 행할 수 없습니다. 제1호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한 사건, 제2호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한 다른 사건 이라고 해서 쌍방 대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설문에서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와 그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쌍방 대리 금지의 규정에 고찰을 해보면 우선 제1호가 적용되기 위한 사건의 동일 여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동일 여부는 분쟁 실체의 동일 여부로 결정되므로 소송물 동일 여부나 민사사건과 형사사건과 같이 절차가 같은 성질인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은 제1호 위반의 쌍방 대리를 대리입니다. 그렇다면 쌍방 대리 적용 범위에 대해 살펴보면 쌍방 대리 금지 규정은 법무법인 유한, 법무조합에 준용되는 물론 민법상 조합의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에 대해서도 금지 규정을 두어 법률 사무 처리의 적정성과 의뢰인 보호를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이에는 학설이 존재하는데요. 변호사의 쌍방 대리 효력에 관해서 우선 절대 무효설은 변호사법 제31조는 변호사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품위 유지라고 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강행 규정으로 해석되어 동조 위반의 대리 행위는 절대 무효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효설은 본절을 의뢰인 보호를 위한 단순한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여 동조 위반의 대리 행위는 소속법사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추인설은 본조 위반의 대리 행위를 무권 대리 행위로 해석하여 후임자의 추인 또는 쌍방의 허락이 있으면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의설은 본조를 임의 규정으로 해석하여 선 위임자가 본조 위반 행위가 있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이해하지 않으면 이권 상실로 하자는 치유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동조에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행위에 대해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이의하는 경우 그 소송행위는 무효이지만
상대방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변론 정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 행위는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면서 이의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생각해보면 절대무효설에 의하면 소송 어느 단계에서든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서 소송 경지에 반하고, 유효설에 의하면 동조 위반 행위에 대해 선위임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추인설에 의하면 후위임자가 추인하면 선위임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이의설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문 해결해보면 사안처럼 동일 변호사가 아니라도 한 법률사무소의 B 변호사가 형사 피고인을 대리하여 이제 변론하고, 그 법률사무소 A 변호사가 피해자의 민사소송을 대리하면 쌍방 대리가 됩니다. 그러나 을이 이제 A의 소재기에 대해 변론 종결시까지 이의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무권 대리를 관가한 본안 판결에 하여 상고하면 상고 기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쌍방 대리의 금지와 그 위반의 효력에 관한 사례였습니다.